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왕 신라의 삼국통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통일을 할 때 먼저 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인물은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김유신은 사실은 원래 신라 사람은 아니고 가야 출신의 사람인데 이제 신라의 아주 명장으로 유명해서 결국 삼국통일을 주도해내는 그런 장군이었죠. 자, 이런 것처럼 삼국통일은 결국 신라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신라라고 해서 결코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을 함께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 원래 수업 들을 때는 이렇게 교과서 펴놓고 듣는 게 좋은 거 알죠? 자, 교과서 펴고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당 동맹과 이 결성과 이로 인해서 백제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나당 동맹이 어떻게 깨지고 나당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여파까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당 동맹의 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때 고구려와 이제 당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서로 싸우고 있었죠. 한편 백제와 신라 역시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세기 백제가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 당시 왕이었던 의자왕은 굉장히 총명한 왕으로서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국력을 집중시켜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로 대야성이 함락되고 당항성이 공격받았는데요. 자, 여기서 대야성이라는 것은 우리 대가야라고 지난번에 배워봤죠? 그래서 이 대가야에 있는 성이라서 대야성입니다. 대야성이 함락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가야 지방이 이제 원래는 신라 땅인데 백제한테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이제 대야성에서 좀만 더 나아가면 바로 경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수도가 노출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는 당항성, 당나라로 향하는 성이라고 해서 당항성이고요. 요 성을 공격해서 이제 신라가 중국과 교류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공격 자체는 실패하였지만 어쨌건 이를 통해서 신라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춘추가 이제 이후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데요. 김춘추의 외교 정책이 실시됩니다. 김춘추는 고구려, 외 등과 접촉해서 백제를 막아낼 동맹을 맺으려고 했으나 실패하였고요. 결국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와 동맹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고구려는 실패하고 당나라는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신라가 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혼자서는 멸망시킬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라랑 동맹을 맺으려고 해서 이 남쪽으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나당 동맹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신라가 모두 멸망시키면 대동강 북쪽은 당나라, 그리고 남쪽은 신라가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땅은 다 신라한테 주고 고구려 땅도 반으로 갈라서 이제 당나라랑 신라가 나눠먹는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사실 이 조건 자체는 굉장히 당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거를 내어주는 그런 조건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신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백제 그리고 고구려보다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멸망시킨 상황에서 당나라가 가장 약소국인 신라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결성된 나당 동맹은 백제를 먼저 공격합니다. 이 당시 백제는 660년에 대대적인 침공을 받는데요. 이 당시 의자왕이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의 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귀족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내분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기습적인 공격, 그것도 이제 18만 연합군으로 밀고 들어오는 대군대에 맞서서 백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서 개백의 5천 결사대를 이 황산 지역으로 파견해서 이 황산벌 전투를 지휘하였는데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이제 황산벌에서 개백이 전사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격에서 백제가 멸망한 것은 맞지만 백제의 모든 세력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습 공격으로 백제가 급작스럽게 무너진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곧바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는 흑치상지라고 하는 장군이 백제 장수가 임존성을 중심으로 부흥 운동을 실시하였고요. 복심과 도침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이제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군은 한때는 수도 사비성을 탈환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일본에 가 있던 부여풍 왕족이죠. 이 부여시라는 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부여풍이 일본에서 지원군을 얻어와서 이제 합류해서 백제를 복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흑치상지, 복신도침, 그리고 부여풍의 모든 연합군은 결국 백강에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백제 부흥 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고구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고구려 역시도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명장이었던 연개소문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여러 번 공격을 했으나 모두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665년에 죽고 이후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사이, 삼형제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내분을 틈타서 나당연합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 당시에 첫째였던 연남생은 요동 지역의 방어선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이 요동 지역 연남건과 연남생, 첫째와 둘째가 싸우는 과정에서 첫째인 남생이 요동 지방의 방어선을 모두 바치고 이제 당나라에 항복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요동 방어선이 무너졌고요. 평양에서 전투가 일어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간의 공성전 끝에 평양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역시 고구려 역시도 워낙 역사가 오래된 나라였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건모잠, 그리고 안승 등이 있었는데요. 또 고현무 등이 오궐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동에서 저항군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들은 또 신라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사실은 신라 입장에서도 당나라와 국경을 맞대는 것보다는 고구려의 어떤 잔당을 살려놔서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나라의 지속적인 공격에 결국 부흥운동군은 진압되고 말고요. 진압되었고요. 그 이후 안승은 신라에 항복하면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원래 약속했던 영토를 반납하는 걸 거부했고요. 오히려 고구려의 안동도읍부, 백제의 웅진도읍부, 신라의 계림대도독부를 설치하고 이게 뭐냐면 지방관청을 설치한 거죠.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제 전쟁에 발발했고요. 고구려 부흥운동군과 함께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고구려 부흥운동군은 나중에 이제 고구려 영토에서 밀려나게 되자 남쪽에 있는 금마저의 보덕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요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바로 요 두 전투,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입니다. 매소성에서 이제 육지에서 온 이제 주력 부대를 매소성에서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또 기벌포에서는 이제 바다로 오려고 하는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두 전투의 패배로 당나라가 요동으로 이제 철수하면서 이 나당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라가 이렇게 승리하였던 데에는 아까 말했던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지원했던 것처럼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음에도 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흡수하고 통합해서 어떤 삼국이 어떤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토번이라고 하는 국가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동아시아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당나라의 서쪽 끝, 우리는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동쪽 끝에 있죠. 서쪽 끝에 있었던 티베트가 옛날엔 토번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성장하면서 실크로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나라 입장에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보다 이 실크로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당나라가 우리나라 이 신라와의 전쟁에서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했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배워봤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를 풀고 추후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